최근 러시아가 북한군과 함께 주력 병력들을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 집중시키는 한편 우크라이나 남부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29일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전선에 최대 20만 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대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노리고 집중 공세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포크로우스크 전선의 셀리도보와 쿠라코보, 부울레다르와 우로자인입니다. 남부작전사령부는 이 러시아군 병력이 아직 대규모 부대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아 바로 대공세를 시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획에 따라 병력을 분산 배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포크로우스크 전선과 부울레다르 전선에서 갈수록 러시아군의 공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이건 역시 대공세가 곧 시작될 징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에서도 이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지난 10월 1일 부울레다르를 점령하고 이후 부울레다르의 북쪽 및 북서쪽 방면을 향해 진격을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지난주 포크로우스크 전선 중 셀리도보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전선의 병력 배치 현황도를 보면 확실히 우크라이나군 측이 위기입니다. 이 방면에 포진해 있는 러시아군의 예비대 병력은 두텁게 포진해 있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많은 반면 우크라이나군 측의 예비대 병력은 비교적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 불레다르 북부와 북서부 코라코베, 셀로도베 등에서 기계화 부대를 이용해 치고 들어오는 러시아군에 비해 화력 및 병력 열세에 놓여 조금씩 방어선을 내주고 후퇴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지만 러시아군이 자꾸만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포위 섬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물러나기를 반복하며 러시아군의 점령지는 약간씩이나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취약한 방어선 중 어느 하나가 뚫리게 될 경우 그 피해는 치명적일 것이기에 확실히 쿠르스크 쪽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서도 해당 방어선들의 최정예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까지 우크라이나군은 제156, 157, 158 보병 여단을 기계화 여단으로 탈바꿈시켰는데요. 이들은 전차들을 운용하게 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미국이 대량 공유하는 M113 장갑차와 프랑스제 세자르 자주포,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생산되는 보흐다나 차륜형 자주포 등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전력은 우크라이나군의 제155 기계화 여단인데요. 이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 쿠르스크가 아닌 남부 전선에서 갑자기 사활을 건 대규모 전투를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는 20만 대군을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 투입해 추계 대공세를 벌여 앞으로 본격적인 라스푸티차 현상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발생하기 전 최대한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ISW에서도 올 가을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역이 진흙탕으로 변하기 전에 최대한 진격 속도를 높이라는 명령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지금까지와 달리 강력한 전력을 이곳에 투입해 방어선을 보강하려 하는데요. 그 이유는 조만간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 지원이 끊기고 휴전 협상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 역시 최대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어야 협상에서 유리할 겁니다. 이번 러시아군의 추계 대공세를 막기 위해 투입되는 우크라이나군 제155 기계화 여단은 그동안 프랑스에서 6개월간의 전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매우 강력한 완전한 서구식 방식으로 탈바꿈한 기계화 부대입니다. 이들은 독일제 레오파르트 2A4 전차 외에 소총에서부터 장갑차, 자주포, 전술까지 모두 프랑스의 군대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똑같은 훈련을 받았기에 러시아군을 상대로 매우 강력한 활약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분석가 마이클 코프만과 롬 리가 월 온 더 락스 기고문에서 지난 2023년 6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23년 6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실패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었던 부분은 당시 서방 국가들이 제공한 군사 훈련 과정들이 지나치게 생략되어 있었다는 점이 컸습니다. 당시 공세 초기에 투입된 우크라이나군의 신규 창설 여단들이 바로 이런 교육을 받은 부대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 공세 부대는 새로운 전장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졌음은 물론 각 부대들이 응집력과 조직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이 탓에 당시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은 여러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 부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세 시작 시간을 맞추지 못해 전장에 늦게 투입되는 바람에 러시아군 포병과 대전차 미사일의 공격에 제대로 노출되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당시 서방제 기계화 부대를 내세운 우크라이나 공세 부대는 뛰어난 야간 투시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었기에 야간에 공세를 피는 것이 유리했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 공세 시간을 새벽으로 설정해 이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공세 부대는 공세 도중 아군 병력들을 러시아군으로 오인해 공격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고 격렬해진 전투 상황 도중 우크라이나군 공세부대의 한 지휘관은 전장 방향을 잘못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대의 측면이 러시아군 포병의 포격과 대전차 유도 미사일에 공격받으며 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는데요. 새로 창설된 탓에 전투 경험이 부족했던 기계화 여단의 어느 우크라이나군 장갑차들이 지뢰 개척 장비가 돌파하며 뚫어놓은 안전한 경로를 벗어나 지뢰를 밟고 터져버리며 공세가 실패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복잡한 제병 협동전과 적참호 방어선을 상대로 고기동전을 펼치기보다는 포병 활용
화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러시아군의 보급을 차단하고 넓은 전선으로 러시아군을 분산시켜 러시아군에게 소모전을 강요하는 형태로 방어전을 수행해왔는데요. 짧은 훈련만을 받고 투입된 탓에 지난 2023년 6월 공세작전에 실패했던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부대와 달리 우크라이나군 제155 기와 여단은 오랜 기간 프랑스군의 교육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다른 면모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됩니다. 더구나 2023년 6월 오랜 기간에 걸쳐 두텁게 형성된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어야 했던 때와 달리 지금은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막아내는 입장이니 좀 더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병 여단을 기여 여단으로 강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 외 요새를 구축하기 위한 굴삭기, 지게차, 페이로더, 트레일러 화물차, 하이드로 크레인 등의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전선에 병력을 집중시킨 우크라이나군은 본토에서 방어전을 수행하기 위한 화력과 병력이 부족해져 자꾸만 러시아군의 공세에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현재 방어선에서 우크라이나 방어군 부대들은 뛰어난 조직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을 막기 위한 튼튼한 요새화된 지역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영토로 조금씩 내주는 대신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방어선을 요새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충분히 잘 갖춰진 요새가 있다면 벙커버스터 폭탄을 다수 확보하지 않은 러시아군의 공중 폭격에 의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 역시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며 방어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대의 단위를 줄여 더욱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이 보병 위주의 스톰젯 돌격 작전으로 공세의 대부분을 진행해왔지만 추계 대공세에 나선다면 어떻게든 기갑장비 다수를 최대한 쥐어짜 해당 전선들에 투입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전차들은 거대한 다리를 건설할 때 쓰이는 굵은 강철 케이블을 주위에 촘촘히 둘러싸 일종의 슬랫아머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은 올라갈 텐데요. 반면 주변에 어떤 적이 있는지 알아채기 위한 상황인식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도 러시아군의 장갑차들은 어이없는 실수를 최근 연달아 2번이나 저질렀는데요. 현지 시각 10월 28일 우크라이나군 제128 영토 방위 여단은 매우 황당한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제128 영토 방위 여단은 지난 10월 26일에서 27일 사이 자포리자 주와 도네츠크 주의 경계에 위치한 노보 우크라인카 정착촌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전차들과 장갑차들이 공세를 감행해 왔다고 알렸는데요. 그중 러시아군의 MT-LB 장갑차 한 대가 대놓고 우크라이나군 전차 앞으로 전속력으로 돌진해 왔다가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MT-LB 장갑차는 벨리카 노브실카 방향에 있는 수목선을 따라 진격하다가 정차의 포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태로 자신을 조준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의 T-64BV 전차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나갔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T-64BV 전차는 이 러시아군 장갑차를 주포로 조준하고 있다가 가까운 거리에서 125mm 고폭탄을 발사해 일격에 파괴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기갑 차량 10여 대를 파괴하고 200여 명의 러시아군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16일 우크라이나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서부 글리시코보 방면 일대에서 우크라이나군 제17 전차 여단의 T-64BV 전차 소대는 수목선을 따라 공격 작전을 수행 중이었는데요. 이때 방어전을 벌이고 있던 러시아군의 BTR-82 장갑차 한 대가 자신을 겨누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T-64BV 전차 앞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 장갑차에 타고 있던 러시아군 병사들은 최고의 최정예 부대로 불려왔던 제7 근위 산악 공중 강습사단 예하, 제56 근위 공중 강습연대 병력들이었는데요. 그런 이들이 전방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전차를 러시아군 전차로 착각한 채 계속 달려가다가 우크라이나군 전차의 125mm 주포 사격을 맞고 일격에 격파되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미 포격을 맞아 파괴된 장갑차에서 내리는 러시아군 병사들이 아직도 앞에 있는 전차가 러시아군 전차인 줄 알고 항의하러 다가갔다가 우크라이나군의 기관총 사격을 받고는 혼비백산에 도망갔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러시아군 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듯합니다. 최정예 병력이라는 이들의 상태가 이 지경이라면 일반 러시아군 기계부대의 상태가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 듯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철저한 훈련이 얼마나 전투에서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미 대선이라는 큰 변수와 라스푸티차, 북한군 파병과 우리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 많은 변수가 있기에 상황이 급변할 수 있을 듯한데요. 그런 만큼 상황이 계속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